자, 126쪽 보시면 극대극소부터 출발합니다. 기말고사는 그래프부터 하죠. 그래프. 표준값 정리를 만들어가는 학교도 있는데 나중에 금방 할 수 있으니까 극대극소부터 하고 잘하자. 열심히 수시 잘하자. 그리고 너희들 시험 봐서 알겠지만 우리 시험 대비 교재 같은 난이도 문제도 풀어야 돼. 뒤에 뭐 15번부터 17번 그 정도까지 문제들은 어렵잖아. 그치? 자, 일단 이 도함수 활용 부분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대부분 다 해결이 돼.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 자, 기억하고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3차 함수 그래프하고 4차 함수 그래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빠르게 그리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첫 번째 3차 함수 정난이 3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자, 쭉 정리 좀 할게. 도함수를 찾잖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도함수를 찾는단 말이야. 도함수에 대해서 근이 어떻게 되느냐, 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가 달라지는데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일 거 아니야. 그래서 2차 함수인데 근이 자, 실근 알파 베타를 가질 수도 있고, 자, 중근 알파를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근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했어. 그치? 도함수가 0이 된다라는 얘기는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누워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두 개의 근을 갖겠다라는 얘기는 두 부분에서 누워있을 거야, 그래프가. 알파, 베타에서. 그래서 최고차 계수가 양수라면 이런 모습을 가질 것이고, 최고차 계수가 음수라면 이런 모습을 가질 거다. 그럼 바로 그냥 우리가 도함수의 근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고 했고요. 중근을 가지게 되면 도함수가 중근을 가지게 되면 접하게 될 그래프다. 그 말은 부호가 유지가 됩니다. 플러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즉 무슨 말이냐? 증가하고 또 증가하겠다라는 얘기야.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지. 그리고 감소하고 감소하겠다. 이런 형태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허근 근이 없어. 도함수가 근이 없어버리면 붕 뜨거나 밑에 있어. 그 말은 부호가 계속 플러스,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플러스라면 계속해서 그래프가 증가하는 형태 또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형태가 된다. 얘를 빠르게 그리는 방법을 알 수 있어야 된다. 이것만 바로 그릴 수 있으면 이제 도함수 부분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방구도식도 끝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게 판단하는 건데, 이 세 가지 그래프 중에서 극값을 갖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어. 극값이 있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함수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 너희들은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큽니다 라고 푸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뭘 가지고 있다고 했지? 이 두 가지? 얘는 극값이 없어. 하지만 가지는 게 있어. 그게 뭘까? 뭘까? 기억이 안 나? 자, 계속해서 그래프가 올라간다든지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래프는 1대1 대응이라고 한단 말이야. 1대1 대응. 1대1 대응 함수가 가질 수 있는 건 역함수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역함수를 가질 조건을 구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도함수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이하면 역함수를 가지게 돼요 라는 얘기야. 이걸 알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문제에서 많이 사용하는 3차 함수의 그래프적인 특징. 자, 이거 천천히 그래프적인 특징을 말해 볼게요. 진짜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 자, 일단 이 부분이 뭐 극값이죠. 이 부분을 극값이 이제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 우리가. 그치? 지역적인 최대값, 지역적인 최소값을 극값이라고 불러줍니다. 극값도 설명을 했어야 됐나? 극값 잘 알고 있죠? 도함수가 0이 되는 부분, 이 묻는 부분이 극값이죠. 그치? 근데 극값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함수가 0이 되는 건 아니야. 자, 이렇게 그래프가 생겨도 얘를 가지고 우리는 극값이라고 불러줍니다. 극대라고 불러요.
근데 얘는 뾰족하기 때문에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아.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도함수가 0이 아니야. 원래 그 값의 정의는 함수값으로 정의를 해. 함수값. 주변보다 함수값이 가장 크다. 이게 극대거든.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아도 돼. 근데 우리가 배우는 3차, 4차 함수는 전부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3, 4차에서는 그 값을 가지려면 도함수가 0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지. 자, 극대라고 부르는 부분, 극소라고 부르는 부분이었잖아. 자, 근데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자, 3차 함수는 무조건 모든 3차 함수는 여기 변곡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변곡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대칭적이야. 점대칭 도형이야. 이런 모습과 이런 모습이 대칭적입니다. 이 변곡점에 대해서. 근데 변곡점은 미적분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알고 있으면 편해요. 변곡점을 찾는 방법. 여기를 내가 A라고 했을 때 2번 미분해서 A를 집어넣어주면 0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변곡점이라고 불러주니까 잘 기억하시고, 하여튼간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적이야. 그래서 일정한 비를 가지는데 첫 번째,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보자. 박스. 그리고 극값, 변곡점, 극값. 이거에 대해서 길이비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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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니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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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에요. 이거 알고 있으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한 가지 더. 자, 이 부분. 자, 변곡점에서 극값하고 만나는 부분까지 비율이 1대 루트 3이에요. 얘는 좀 많이 사용되진 않아서 그래도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저런 걸 쓸 때가 있을 거야. 이 비율적인 관계를 알면 문제를 되게 좀 편리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 자, 두 번째. 4차 함수 그래프 보여요. 4차 함수 그래프. 4차 함수는 도함수가 3차일 겁니다. 그래서 실근이 3개까지 나오시게 돼요. 자, f'x는요, 도함수의 근이 실근, 알파, 베타, 감마 3개까지 나온다고. 그리고 중근 알파와 실근 베타를 가질 수도 있고요. 한 가지. 자, 실근 알파와 두 허근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중근을 가질 수 있는데, 삼중근 문제는 시험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y는 fx야. 자, 이것만 기억하면 돼. 도함수에서 한 근이 나오는 부분은 무조건 방향을 바꾸는 부분입니다. 실근 나오는 부분은 방향을 바꾸는 부분이야. 알파, 베타에서. 근데 중근 나오는 부분은 눕기는 하지만 방향을 유지합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렇다면 4차 함수는 3개의 실근을 가지기 때문에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에, 자, 전부 다 알파, 베타, 감마에서 전부 다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W 형태의 모습을 가지게 돼요. 최고차 계수가 음수면 당연히 M자 형태의 모습을 가지게 되겠지. 자,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자, 중근을 가지는 부분에서는 눕긴 하지만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눕긴 하지만 방향을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가지게 되고, 최고차 계수가 음수면 눕긴 하지만 방향을 바꾸진 않습니다.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실근이 하나밖에 없으면 한 부분에서만 방향을 바꿉니다. 한 부분에서만 방향을 바꿉니다. 최고차에서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한 부분에서만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삼중근이 나와버리면, 도함수가 삼중근이 돼버리면 얘는 좌우 대칭적인 모습이 되는데, 이건 시험에서 나온 적이 없다고요. 좌우 대칭적인 모습 이렇게 나오는데 시험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자, 이 그래프를 알고 계셔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4차 함수에서 극대하고 극소를 모두 가지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세 실근을 가질 때 극대와 극소가 모두 다 존재하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극소 또는 극대 한 가지만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 한 번씩 나옵니다. 4차 함수인데 극대 극소를 모두 가지고 싶어요. 또는 극값이 3개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 함수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만약에 근 알파 베타 감마가 간격이 일정하다면 이건 대칭적인 모습이 됩니다. 베타에 대해서 대칭적인 좌우 대칭적인 모습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4차 함수의 더함수, 3차 함수가 스스로 대칭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격이 같으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내용만 알아도 이제 더함수의 활용 부분이 거의 끝나요. 거의 대부분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자, 최대 최소까지 해서 이거 하나, 방정식, 부등식까지 이거 하나로 문제가 끝납니다. 자, 개념은 이게 다예요. 이걸 가지고 막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지혜는 끝까지 얘기를 열어줬지? 왜 이렇게는 핸드폰을 꺼놓고 살지? 친구들하고 연락을 뭐로 하지 우리 지혜는? 뭐 하는 방법이 있나? 네, 원할 때. 지혜가 원할 때 정말 편하게 살아가는군. 자, 너무 쉬는 날이 너무 길었어. 막 공부하고 싶어지지 않았어? 너무 길어서 쉬는 게? 시연아? 시험 날짜가 언제지? 기말고사 미리 좀 아는 사람 있어? 시작 날짜? 모른다? 60일 남았어요. 60일 남았어? 딱 맞춰서 했구나 저번에. 청독고가 12월 11일날 시작하고 백현이 12월 8일날 시작하네. 그치 조사해놨다. 초단관 4일에 시작하고. 오케이 알겠어. 약간 여유 있겠구만 이번에는. 자, 그래서 이제 시너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너지로 들어가게 되고요. 문제 대표적인 문제들을 좀 풀어줄 테니까 오늘은 저기 나머지 2시간 숙제 풀면서 질문하면서 그렇게 있으면 될 거야. 그래서 문제를 주로 풀어주겠습니다. 좀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을 보여드릴게요. 99번 문제. 99번. 자, 99번 보시면 최고차 계수가 2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fx는 x의 3제곱으로 출발한단 말이야. 자, fx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구간에서 감소합니다 라고 했고요. 나를 보면 구간 마3과 마1 3하고 4에서 증가합니다 라고 했단 말이야. 자, F0은 0일 때, 자,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더함수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가 돼야 되죠. 그렇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돼야 되잖아. 더함수가 양수이면 증가, 음수이면 감소란 말이야. 자, fx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야. 그럼 더함수는 당연히 2차가 될 것이야. 2차가 될 것인데, 자, 여기 미분하면 3으로 출발하겠죠. 3x 제곱으로 출발할 거 아니야, 일단. 그치? 이런 식으로 출발하겠지. 자, 그것에 대해서 감수 증가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더함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구간에서 감소합니다.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구간에서 감소하기 때문에 더함수가 아래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치? 음수 쪽에 있어야 되고요. 마3부터 마1까지 증가한대요. 즉 여기는 플러스에 있어야 돼요. 3부터 4까지는 증가한대요. 왜 이렇게 딱딱 끊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만 마이너스 쪽은 증가 플러스 3 오른쪽은 증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럼 2차 함수, 더함수는 어떻게 생겨야 됩니까?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렇지? 그게 다 주어져 버린 거야. 그럼 더함수는 3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 이렇게 더함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치? 자, 증가하는 부분 플러스, 감소하는 부분 마이너스예요. 자, 그래서 f'x가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x의 마이너스 3, 3, 9가 나오거든? 자, 원래는 이제 fx를 x의 3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잡아가지고 얘를 미분해가지고 이걸 것 같다 해서 구하라는 얘기인데 우린 적분을 배웠고 기말고사에 적분이 포함됐으니까 적분을 쓸게요. 오케이? 그래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자 적분 잊어버리지 않았겠지. 차수 하나가 커지고 역수로 내려오는 거죠. 마이너스 9x 상수항은 0 넣어주면 0이 되겠다 라고 해서 상수항은 0이 되겠지. 자 이렇게 풀고 F3을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27 마이너스 33 93 27 마이너스 93 27 마이너스 27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증가 감소는 단순합니다. 고함수가 양수면 증가, 음수면 감소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와, 너희들 벌써 고3이야. 다 컸네 이제. 대학생 되겠네. 장가가겠네. 혜빈이 곧 가장이 되겠네. 자 700번 보십시다. 3참수가 계속해서 증가한대요. 증가의 표현 알고 있어야 돼요. 문제가 이렇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x1, x2이면 함수값도 x2가 크다. 자, 이 표현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걸 만족할 때 예라고 나올 수 있어. 자, 그럼 증가함수가 되고 싶어요. 그럼 3참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빠르게 3참수의 세 가지 유형이 딱 생각나셔야 됩니다. 3참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증가하고 싶다면 이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이 두 가지는 뭐냐? 더함수의 근이 뭐가 돼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더함수의 근이 중근 가져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한 번 눕고 방향 유지. 중근 또는 얘는 더 눕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허거지잖아. 이게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야 된다고. 그래서 더함수 방정식에 대해서 f'x가 x의 제곱에 플러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6인데 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중근 또는 허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세 가지 머릿속에서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딱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4분의 d 짝수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보다 이하가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또는 3입니다. 자, 개념만 제대로 들어있으면 그게 어렵지 않는 문제. 그죠? 자, 쭉 눈으로 보자. 701번 실수 전체 구간에서 감소합니다. 똑같은 얘기죠. 도함수의 판별식 0보다 이하 702번을 보세요. 702번의 표현 보십시오. 702번 표현 보시면 이게 있죠. x1과 x2가 다를 때의 함수 값이 다르다.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뭘 얘기하는 거야? 들어간 x값이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다. 뭘 얘기하는 거야? 이런 1대1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1대1 함수를 얘기하는 거고 1대1 함수는 이거 얘기하는 거야. 역함수를 가지고 똑같아요. 자, 서로 다른 것끼리 대응돼야 된다. 1대1 함수입니다. 자, 703번도 똑같아요. 증가한다는 증가함수에 대한 표현이고요. 704번 대놓고 1대1 대응이라고 했고 705번 역함수를 가진다라고 했을 때 또 역함수 가지면 이겁니다. 계속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역함수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 0보다 이하다. 다 똑같은 문제들입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계속 똑같은 문제. 자, 계속 비슷합니다. 그래서 풀만한 건 없고 하나만 더 풀긴 할 거거든. 710번 어렵죠. 지금 709번까지가 똑같아요. 문제들이. 자, 그래서 이제 710
6번 보실까? 712번을 잠깐만 언급만 할게요. 숙제할 때에 712번을 보세요. 자, 712번을 보시면 712번 좌변에는 x에 대한 함수가 나와 있죠. a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 우변에는 t입니다. 자, 이 t가 움직입니다. 움직일 때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자라고 했어. 잘 봐. 만약에 자 이것과 이것의 교점인 거야. y는 이것과 이것의 교점인데 만약에 왼쪽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 그럼 t가 y는 t라는 녀석이 움직이면서 교점이 1개, 2개, 3개, 2개, 1개이기 때문에 불연속인 부분들이 생기게 돼요. 끊어지는 부분. 그렇다면 연속이 되라고 했어. t가 어떻게 되든지 연속이 돼야 돼.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계속 증가하는 형태의 모습이 돼야 돼요. 계속 증가하는 형태. 그래야지 계속 y는 t를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나게 돼. 결국 똑같은 문제라는 얘기야. 계속 똑같은 문제를 여러 가지로 좀 바꿔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713번을 보니까 시험지 보니까 절대로 나오더라고요. 풀어요. 13번도 범위 나눠가지고 풀어주십시오. x가 2보다 클 때 작을 때 연습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나는 710번을 한 번 더 풀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710번 같은 게 약간 모의고사 같은 문제인데 문제 괜찮거든? 문제 봐봐. 먼저 이해를 해봐. 710번. 뭔가에서 모르겠죠? 자, 이게 모의고사에서 한 번씩 표현되는 얘기거든, 나오는 얘기거든. 잘 봐. 일단 만약에 이 그래프 말고 만약에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치자. 이게 y는 fx야. 조건은 똑같아. x는 t 이하에서 최소값을 GT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T가 계속해서 움직일 거야. 자, 만약에 T가 여기에 있다면 T 이하에서 원래 그래프의 최소값이거든. 오마이갓. 그리고 최소값이야. 이렇게 되자. 이렇게 되자. 자, 여기가 t라고 치자. 그럼 문제에서 자, t 이하에서 이 함수 하얀색 그래프의 최소값은 뭐가 돼버리겠어? t보다 왼쪽 부분에서 최소값은 뭐가 돼? t일 때가 될 거 아니야, t일 때가. 그럼 t일 때 함수값을 그대로 가져오면 돼. t 이하에서의 최소값을 여기다가 주는 거야. 그런데 t가 여기에 있어버리면 마찬가지로 t 이하의 최소값이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거야. t일 때 함수값이 된다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 그 다음에 t가 여기에 있잖아. 잘 봐. t가 여기 있으면 이 t 이하의 최소값이니까 이 부분의 최소값을 찍어야 돼. 얼마야? 이 부분일 거 아니야. 이 부분. 이 부분이 이 자리에 찍히는 거야. x는 t일 때 t 이하의 최소값을 찍는 거야. 이해가? 이것 이하의 최소값, 이것 이하의 최소값은 여기잖아. 그러니까 x가 t일 때 gt는 x가 t일 때 t 이하에서의 최소값을 가져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찍는 거야.
이해가 되니? 만약에 t가 여기야. 그럼 여기 이때 함수값은 이것 이하의 최소값이니까 또 이거야. 이해 가니? 오케이? 지금 이해가? 자, 이게 숫자로 보여줄까? 숫자로? 자, 이거 이해해야 돼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서 진짜 잘 나오는 개념이거든. 여기를 그냥 내 마음대로 1, 여기를 내 마음대로 3이라고 하자. 내가 G의 0을 찾고 싶어. G의 0 값을. X가, 자, G의 0이라는 얘기는, 자, GT거든. GT. T가 0일 때, 0 이하에서의 최소값을 가져오라는 얘기야. 0 이하에서의 최소값. 즉, 0이 이 정도에 있다면 진짜 0 이하의 이 왼쪽 부분의 최소값은 이 값이잖아, 이 값. 그치? 그럼 G0은, 이게 바로 G0이라고. 이거 자기 자신이 G0이 되는 거야. 만약에 G의 1, G의 1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1 이하의 최소값이야. 즉, 이 부분의 최소값인데 이 부분의 최소값은 여기에 있잖아. 가장 낮은 부분. G1은 여기야. 그러니까 지금 F함수 그래프에다가 내가 G함수 그래프를 겹쳐서 그리고 있는 거야, 지금. G함수는 여기야. 근데 만약에 G의 2를 물어보잖아. 그럼 2에다가 G의 2의 함수값은 뭐가 되냐면 이 이하의 최소값이니까 이 부분의 최소값 이걸 가져와야 된다고. 이게 G2라고. 겹쳐서 그리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G3도 마찬가지지. G3도 3 이하의 최소값이니까 이 부분의 이 값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란 말이야. 언제까지? 이 부분이 만나는 이 부분까지 뭔지 이거는 1대1대2니까 4가 되겠네. G4까지는 4 이하의 최소값이니까 이걸 가져와도 되고 자기 자신을 가져와도 돼. 어차피 똑같다. 그래서 계속 똑같이 지키는 거야. 함수값이. 계속 이 값이 나오거든, 최소값으로. G함수는. 그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었다가 최소값이. 그 다음에 이제 G4를 약간 넘어간 이런 부분, 뭐라고 치자. 자, G5는 뭐가 될까? 이건 이하의 최소값이잖아. 근데 자기 자신이잖아.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지키는 거라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의 모습을 하게 돼요. 이게 G함수 그래프야. F함수 그래프에다가 G함수를 덧대어서 그린 그림이라는 얘기야. 자, 이런 식이 된다고. 그렇다면, 근데 문제가, 자, F는 하얀색, G는 노란색이거든. 다르잖아. 다른 부분이 생겨버리잖아.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그러면 같대. 무조건 같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쭉 내려가 버리면, 그래프가 쭉 내려가 버리면 무조건 어느 지점에서 최소값은 자기 자신밖에 아니야. 어느 지점에서 최소값은 자기 자신이라고. 그래서 원래 함수와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져요. 다 똑같은 문제야. 여기 있는 문제들이 전부 다 이 두 가지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표현을 하더라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다 똑같은 문제들입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푸는 문제들이라고. 표현을 굉장히 다르게 했죠. 상황마다 다르게 했는데 그것들을 너희가 인지하셔야 돼요. 딱 시험에 나오기 좋은 문제입니다. 시험에 딱 나오기 좋은 문제예요. 접선과 연관된 문제고요.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따라오라고. 자, 접선 구하는 방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접점을 t라고 설정을 하시고요. t의 3제곱 플러스 2at의 제곱 마이너스 at에서
접선을 그리래요. 그래가지고 y절편 찾으래요. 뭐 찾으면 되죠. 무엇만 알면 되는 거야?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기울기는 미분에서 t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3t의 제곱 플러스 4at 마이너스 a가 기울기가 되죠. 이 녀석이 기울기고 이 점을 지나니까 식은 겁나 복잡하지만 t의 제곱 마이너스 4at 마이너스 a에 x 마이너스 t에 플러스 t의 3제곱 플러스 2at의 제곱 겁나 많네. 자,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찾을 수 있죠. 나도 많이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y절편을 찾아주세요 라고 했어. x에 0을 넣어야지. x에 0을 넣어서 y절편 gt를 찾아보면 계산해보자.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4at의 제곱 플러스 2at의 제곱 마이너스 2at의 제곱 플러스 at 마이너스 at 없어집니다. 그래서 GT 찾았어요. 됐어. GT는 이것이에요. 자, 이게 뭐라고 했느냐? GT가 일단 중요하죠. GT는 이것인데 이게 구간 0초가 4 미만에서 증가하더라라고 했단 말이야. 증가함수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도함수를 찾는 거예요. 도함수 G'T가 0 이상이 되는 거야. 증가할 때는 0 이상이에요. 0까지 포함입니다. 0 이상이 되는 부분이 자, 이 구간이 어디라고? 0초가 4 미만에서 증가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G'을 찾겠죠. G'T를 찾겠지. 자, 마이너스 6T의 제곱 마이너스 4AT 이게 G'T야. 이것이 0초가 4 미만에서 자, 이게 뭐가 더 증가니까 0 이상이 성립한다. 이렇게 문제가 바꿔지는 거라고. 지금 위에 있는 문제들은 그냥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문제를. 자, 하여튼간 자, 0과 4 미만에서 무조건 0 이상이 돼야 돼. 자, 이거 우리 어떻게 풀었냐면 자, 부호가 주어지잖아. 또 G'T가 있죠. 잘 봐요. 0초가 4 미만에서 무조건 양수 0 이상이 돼야 되니까 요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프가. 무조건이야. 근데 재밌게도 이 그래프가 지금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 t로 묶어버리면 3t 플러스 2a가 돼버리잖아. 근이 주어지네. x절편이. 자, x절편이 뭐라고 주어지냐면 0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2a인 거야. 위로 볼록이면서. 그럼 그래프가 잘 봐. 이 구간에서 0과 4 미만에서 0 이상이 돼야 돼. 위쪽에 그려져야 돼. 위로 볼록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a가 음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버리거든. 안 되겠지. 이해가? 자, 안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는 0초가 4 미만에서 0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런 형태가 돼야 돼. 이런 형태가. 그래야지 0초가 4 미만에서 0 이상이 되지. 그래. 자, 그래서 4를 넣어줬을 때 함수값이 위쪽에만 있으면 돼요. 4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위쪽이거나 0이 돼도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만나도 됩니다. 그래서 4만 보면 돼요. 그래서 G 프라임 4가 얼마야? 16 마이너스 6 곱하기 16 마이너스 44 16 a가 0보다 이상이 되면 돼요. 4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그래서 16 나눠버릴까? 16 나눠버리고 넘어가니까 a가 이하다 마이너스 6 이하다 이렇게 나와줍니다. 어렵게 설명했나? 얘가 인수분해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설명했거든. 근데 너희들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안 하고 항상 0초가 4 미만에서 0보다 이상이 되고 싶다면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0초가 4 이하에서
그래프가 0보다 이상이 돼야 되니까 무조건 위에 있으려면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0노도 0 이상, 4노도 0 이상 이거 두 가지를 풀었거든. 0노도 0 이상, 4노도 0 이상 원래는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 초등학교 1학년.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돼버리니까 그냥 0일 때 0을 지나가니까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겠다. 이렇게 푸는 게 좀 쉬워요. 자, 0과 4에서 무조건 0보다 추가해라. 0일 때도 4, 0 이상, 4일 때도 0 이상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랜만에 수업하니까 힘들지? 자, 하나만 딱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리해서 숙제 많이 안 낼게요. 대신에 제대로 하자, 숙제는. 하나만 딱 할게요. 자, 이제 극대 극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극대 극소. 724번 한번 풀어봐요. 방금 했던 것과 거의 똑같거든? 똑같거든? 섞이지만 해봐요. 접선 구해가지고, 접선의 y절편 구해가지고, 그것의 극값 찾으라는 거예요. 봐라. 또 봐. 접선은 찾아나가. y절편 y절편 GT까지는. 이 정도는 너무 쉬운데요? 터프 아닙니다. 일반적인 문제요. 그치? 완전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현빈이란다. 혜빈이를 현빈이라고 불렀어 내가. 기울기 미분에서 t를 집어넣어버리며 4t 플러스 2.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y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t에 플러스 t3제곱. 자, 정말 기본 문제입니다. 이것을 y절편 찾으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야지. 마이너스 3t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플러스 4t의 제곱 플러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t 끝. 자, 이것의 극값 찾으라고 했으니까 미분해야 될 거 아니야. 미분. 자, 그래서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4t. 자, 근 찾으라고 했지. 근. 그래서 근이 뭐가 나오니? 3분의 2하고 0, t가 0하고 3분의 2가 나오겠구만. 그치? 그치? 그럼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라고? 최고차 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모습을 하게 되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분의 1하고,
자, 집어넣어 버리면 될 거 아니야. G의 0, G의 0은 0이구만. 그때는 G의 3 넣어주면 아니 3분의 2. 27분의 8, 26 플러스 3, 3, 9분의 4, 2는 4, 2, 8 해서 27분의 24, 8인가? 그렇죠, 8 이렇게 나오겠네요. 어? 뭘 틀렸다. 나 어디가 푼 사람? 어디 틀렸다. 빨리 말해주라. 어디가 문제냐? 여기. 어디? 여기? 아니요. 사디. 사티? 기울기. 기울기. 사티. 플러스 4t제곱 플러스 2t제곱. 사디제곱. 마 3t의 제곱 마이 t의 세제곱. 뭐 어디가 정확히 말해봐봐. fx가 틀렸어. fx 자체가 틀렸다고? 3인데. 어? 3이었어? 이런 진짜. 야. 그럼 잠깐만 있어봐. 왜 잘못 보지 숫자를? 0 넣어주면 6t제곱 3t, 여기 3t제곱인가 그럼?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미분하면 6t야 0하고 1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걸 0하고 1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찾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오케이. 이런 문제예요. 쉽지 않다. 그것도 아니잖아. 자,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혜 연락해봐.